일단은 리또속이 왜 리또속이 됐는지 생각해 보면은 규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아, 규제. SEC의 네네. 규제, 그리고 SEC의 소송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오늘 이제 어제죠. 촬영 시점 전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라고 리플랩스 CEO가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나온 사진을 갖다가 이 트위터에 X에 올리면서 이 커뮤니티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상징적이네요. 네, 상징적입니다. 네네. XRP가 그러면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얘기가 정말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훌륭했다는 걸까? 의미심장하네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2025년 스트롱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이제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왼편에 또 한 명이 서 있는데 스튜어트 알데로티라고 해서 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양쪽에 서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엄지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규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차츰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시점 기준으로는 약간 지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1월 15일에 SEC의 최종 항소 여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항소장을 제출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은 항소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게리 건슬러가 마지막까지도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판까지 결국은 경질돼서 결국 본인이 사임을 했지만 사실상 경질인데 네. 본인이 마지막까지도 이상한 체면치레를 하면서 본인이 뭔가 행동이 정당했다라는 것들을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혼자 북치고 당구를 치고 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게리 겐슬러가 임명한 이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 SEC에서 이 리플과의 어떤 소송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제 폴 애킨스가 이제 등판을 하고 정식적으로 임명이 됐을 때는 이 흐름들이 완화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금 XRP는 ETF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폴 애킨스가 된 만큼 이 ETF 이 발행 자체가 그러니까 출시를 갖다가 허용해 줄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악재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올해 전반을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또석의 오명을 벗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XRP 이 리플이 가장 또 중요하게 밀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죠. 리플 스테이블 코인. 네. RLUSD를 지금 출시를 했는데 요게 XRP 레저 이 메인넷에서 계속해서 트랜잭션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XRP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테더가 이 미카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 상장 폐지를 하면서 뭔가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제시가 되는데 그 틈을 RLUSD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건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결과들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어떤 정황들, 즉 내러티브적인 정황들과 그리고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적어도 리또석이라는 오명은 충분히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리플 10달러?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그림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10달러는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끝나는 구간까지 10달러라고 했을 때는 되게 비현실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알프렉탈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전제를 했냐면은 2021년은 이 XRP가 규제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다른 코인들이 날아갈 때 혼자서 거의 뭐 지지부진하고 2017년, 18년보다도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규제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 우리 이 흐름은 2017년과 더 비슷할 거다라는 전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때는 규제가 없었고 있었고 이번에도 없을 수 있다. 네. 요 전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가지고 2017년, 18년과 같은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이번에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1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 나온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역시나 내러티브적 코인이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환희에 차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또 좋은 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어떤 특정 코인에 뭐 XRP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코인에 완전히 몰빵하는 투자보다는 좀 적절하게 분산을 하는 것이 암호화폐는 이 특성상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리플 기반의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인데 사실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담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안정적이어야 될 텐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안정적인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RLUSD도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뭔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유동성 어떤 매개체 같은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지금 리플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 흐름들이 이 RLUSD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을 때 XRP가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값들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리플랩스에서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이 XRP의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지금 최근 작년 2024년 연말 들어가지고 되게 퍼포먼스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리도속 항상 찾아왔던 게 이제 거의 지금 투자자들이 3,500원, 지금 4,000원까지 거의 들랑말랑 했었는데,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7년 이상 걸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서 리플을 좀 약간 좀 놀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리플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그 커뮤니티가 단단하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커뮤니티가 워낙 단단하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지지 세력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통량 측면에서 좀 묶어둘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리플이 그리고 호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지만은 다음으로 이제 기대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SEC의 수장이 들어오면은 이제 알트코인 ETF가 좀 기대가 더 되고 확률적으로 좀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XRP, 리플 ETF고, 그 다음에 솔라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리플이 이제 이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있고, 동시에 RLUSD 12월 달을 좀 뜨겁게 달구었던 것 중 하나가,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리플이라는 리플랩스가 그 포션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온다면은 그거의 반사이익으로 XRP 리플의 가격도 좀 충분히 좋은 흐름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1월에 리플로 주목해야 된다?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리플에 대해서 큰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리플이 이제 SEC와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이제 사실은 작년 7월, 8월에 이제 토레스 판사가 이제 합의를 해라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SEC는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하지 못한다, 반박을 하겠다라고 이제 항소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5일까지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게시 유학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1월 15일에 제출한 항소 초기 제출 서면이 좀 어떤 내용인지, 이것들이 이제 지금 리플에 좀 부정적인, 가상자산에 좀 부정적인 게리 갠슬러가 1월 20일에 사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 게리 갠슬러의 입맛에 맞추어서 조금은 좀 강경하게 항소 내용을 낼 것인지, 혹은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이제 폴 애킨스가 이제 SEC 수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영해서 조금은 좀 완화된 이제 항소 제출서를 낼 것인지, 그에 따라 가지고 조금의 이 리플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약간 변동성도 좀 커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왔다, 이랬을 때는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 리플에 대한 호재는 무엇인지, 2025년 리플 10달러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것도 결국에는 의견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리플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리플의 이제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2025년에 평균적으로 한 5달러에서 7달러, 많게는 한 11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500원이니까 한 3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달러도 안 되죠. 한 2.5달러 정도 되겠죠. 2.5달러 정도인데 한 적어도 2배,
많으면 4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견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뭐 XRP의 ETF, ETF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편리성 그리고 안정성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ETF가 좀 기대가 되고, RLUSD, 그리고 RLUSD의 좀 특이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대부분의 뭐 미국 국채 이런 걸 보유하고 있고, 일부 뭐 비트코인도 보유를 하고 있죠, 금이나. RLUSD 같은 경우도 이제 리플을 그런 담보물로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 또 ISO 2002라고 이런 국제 결제 시스템인데, 브릭스는 이제 브릭스페이라는 것을 좀 내세우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ISO 2002라는 이제 국제 결제 시스템을 좀 계속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리플과 연동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리플의 CTO 같은 경우도 우리는 ISO 2002와 관련은 없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그 ISO 2002에 부합하는 스탠다드를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리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좀 많은 것이 리플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그런 호재라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이 국가 간 뭔가 이 결제 통화 시스템에서 이 리플 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뭐 간접적으로 뭔가 이제 사용이 된다. 뭐 리플의 그런 뭐 기술을 좀 따랐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될 수도 있겠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수도 있겠고, 리플, 뭐 RLUSD가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담보물로 리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그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논리 구조가 성립이 되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사실 그게 좀 어렵기는 하죠. 이제 그래서 과거에 어찌 보면은 이게 뭐 너무 큰 비교이긴 하긴 하지만 사실 그 테라 같은 경우가 이제 스테이블코인 UST가 있었죠. 맞아요. UST는 이제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했었고, 그때 뭐 그냥 담보물은 아니고 알고리즘 기반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지금의 USDT,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리플의 RLUSD가 뭐 크립토를 가지고 담보물을 가진다라고 주장은 안 했지만은 이제 크립토를 담보물로 가진 코인들, 그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습니다. 뭐 다이 뭐 이런 코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리플은 이제 그런 구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고, 이제 그런 만약에 크립토에 대한 그 변동성이 사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도 뭐 달러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뭐 금 아니면 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더 담을 수도 있고, 그 리플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좀 잘 감안해서 뭐 투자를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제치는 대장주까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미 솔라나는 추월을 했거든요. 그만 해도 대단한데 이더리움 추월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리플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두째 대장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뭐 브릭스 국가들이 이 리플을 활용해서 뭐 자기네들 간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결제 통화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확신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리플의 상승세를 좀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리플을 리플을 쓰면 이 개발이 쉬워. 그래서 리플을 쓰려는 나라들도 많이 나타날 거고, 이 연계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플 가격은 이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플은 지금 이제 B2B 결제에 이제 주로 쓰이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승인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민간 분야의 송금에 또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이런 결제 시스템이나 송금 시스템에 쓰이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도 가격 상승에 크게 일조를 할 거고, 지금 리플이 과거의 고점이 3달러였어요.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1달러도 돌파하고 12월 초에 2달러 돌파하고,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그럼 전고점을 넘었을 것이냐? 지금 한 2.6달러 정도 하는데 3달러 돌파를 할 것이냐라고 보는데 저는 돌파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크립토 뉴스의 분석가들은 그들도 연말까지 4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좀 더 파격적인 그 분석을 내놨는데 네네. 그런데 그들이 전망을 들여다보면 내년에는 그 전망세가 그렇게 가파르지 못하고 내년도 최고가는 한 5불 94센트 정도로 보고 대신에 후년도에 가서 12.77달러까지 도달한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2026년도에 최고가를 향해 가는데 사실 리플의 최고가가 10달러를 이렇게 넘었으면 지금의 이더리움 시총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더리움이 2년까지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더리움하고 나중에 이제 경쟁 상태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리플 때문에 이 알트코인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리플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게 사실 디파이예요. 아, 디파이. 디파이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또 부각되지 않았나요? 네, 부각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사태들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우리 루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테라 루나 사건도 있었고. 다시 확 투자들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기세인데 또 하나의 재미있는 뉴스는 트럼프 아들들이 바로 디파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트럼프 주니어들이요? 예, 그 아들 둘이. 네. 그래서 디파이가 이제 힘을 받는 것도 있지만 디파이 자체가 결국 가상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탈중앙 금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디파이가 바로 탈중앙 금융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 금융보다 확실히 경쟁력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은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마진을 이 사용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고 염초만 하더라도 주목받을 알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RWA, 민코인, 데핀 이런 것들이 거론돼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디파이는 좀 약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디파이가 민코인과 같이 선두주자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코인들을 좀 다 같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테마별 코인은 이게 순환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한번 한 1, 2주 팍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치고 올라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되는 어떤 유행이라기보다는 순환매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를 다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리또속이 왜 리또속이 됐는지 생각해 보면은 규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아, 규제. SEC의 규제, 그리고 SEC의 소송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오늘 이제 어제죠. 촬영 시점 전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라고 리플랩스 CEO가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나온 사진을 갖다가 이 트위터에 X에 올리면서 이 커뮤니티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상징적이네요. 네, 상징적입니다. 네네. XRP가 그러면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얘기가 정말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훌륭했다는 걸까? 의미심장하네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2025년 스트롱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이제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왼편에 또 한 명이 서 있는데 스튜어트 알데로티라고 해서 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양쪽에 서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엄지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규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차츰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시점 기준으로는 약간 지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1월 15일에 SEC의 최종 항소 여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항소장을 제출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은 항소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게리 건설러가 마지막까지도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판까지 결국은 경질돼서 결국 본인이 사임을 했지만 사실상 경질인데 본인이 마지막까지도 이상한 체면치레를 하면서 본인이 뭔가 행동이 정당했다라는 것들을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혼자 북치고 장구를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게리 겐슬러가 임명한 이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 SEC에서 이 리플과의 어떤 소송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제 폴 애킨스가 이제 등판을 하고 정식적으로 임명이 됐을 때는 이 흐름들이 완화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금 XRP는 ETF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폴 애킨스가 된 만큼 이 ETF
발행 자체가, 그러니까 출시를 갖다가 허용해 줄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악재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올해 전반을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또석의 오명을 벗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XRP, 이 리플이 가장 또 중요하게 밀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쵸. 리플 스테이블 코인. 네. RLUSD를 지금 출시를 했는데 요게 XRP 레저 이 메인넷에서 계속해서 트랜잭션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XRP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테더가 이 미카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 상장 폐지를 하면서 뭔가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제시가 되는데 그 틈을 RLUSD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건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결과들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어떤 정황들, 즉 내러티브적인 정황들과 그리고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적어도 리또석이라는 오명은 충분히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리플 10달러?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그림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10달러는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끝나는 구간까지 10달러라고 했을 때는 되게 비현실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알프렉탈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전제를 했냐면은 2021년은 이 XRP가 규제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다른 코인들이 날아갈 때 혼자서 거의 뭐 지지부진하고 2017년, 18년보다도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규제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 우리 이 흐름은 2017년과 더 비슷할 거다라는 전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때는 규제가 없었고 있었고 이번에도 없을 수 있다. 네. 요 전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가지고 2017년, 18년과 같은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이번에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1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 나온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역시나 내러티브적 코인이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환희에 차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또 좋은 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어떤 특정 코인에 뭐 XRP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코인에 완전히 몰빵하는 투자보다는 좀 적절하게 분산을 하는 것이 암호화폐는 이 특성상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리플 기반의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인데 사실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담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안정적이어야 될 텐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안정적인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RLUSD도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네. 좀 뭔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유동성 어떤 매개체 같은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지금 리플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 흐름들이 이 RLUSD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을 때 XRP가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값들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리플랩스에서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이 XRP의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지금 최근 작년 2024년 연말 들어가지고 되게 퍼포먼스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리또석 항상 찾아왔던 게 이제 거의 지금 투자들이 3,500원, 지금 4,000원까지 거의 들락말락 했었는데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7년 이상 걸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서 네. 리플을 좀 약간 좀 놀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리플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그 커뮤니티가 단단하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커뮤니티가 워낙 단단하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지지 세력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통량 측면에서 좀 묶어둘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리플이 그리고 호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지만은 다음으로 이제 기대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SEC의 수장이 들어오면은 이제
알트코인 ETF가 좀 기대가 더 되고 확률적으로 좀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XRP, 리플 ETF고 그다음에 뭐 솔라나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리플이 이제 이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있고 뭐 동시에 뭐 RLUSD 12월 달을 좀 뜨겁게 달구었던 것 중 하나가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리플이라는 리플랩스가 그 포션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온다면은 그거의 반사이익으로 XRP 리플의 가격도 좀 충분히 좋은 흐름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네. 1월에 리플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네.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뭐 리플에 대해서 뭐 큰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리플이 이제 SEC와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이제 네네. 사실은 뭐 작년 7월 8월에 이제 토레스 판사가 이제 그 합의를 해라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그 SEC는 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제 반박을 하겠다라고 이제 항소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5일까지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게시 유학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1월 15일에 제출한 항소 그 초기 제출 서면이 좀 어떤 내용인지 이것들이 이제 그 지금 그 리플에 좀 부정적인 가상자산에 좀 부정적인 게리 갠슬러가 1월 20일에 사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 게리 갠슬러의 입맛에 맞추어서 조금은 좀 강경하게 항소 내용을 낼 것인지 네. 혹은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이제 폴 애킨스가 이제 SEC 수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영해서 조금은 좀 완화된 이제 그 항소 그 제출서를 낼 것인지 그에 따라 가지고 조금의 이 리플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약간 변동성도 좀 커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 이제 좀 급락이 왔다. 뭐 이랬을 때는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 리플에 대한 호재는 무엇인지 2025년 리플 10달러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그것도 결국에는 의견이기는 하지만은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리플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리플의 이제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2025년에 평균적으로 한 5달러에서 7달러, 많게는 한 11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500원이니까 한 3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달러도 안 되죠. 한 2.5달러 정도 되겠죠. 2.5달러 정도인데 한 적어도 2배, 많으면 4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견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뭐 XRP의 ETF, ETF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편리성 그리고 안정성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ETF가 좀 기대가 되고, RLUSD, 그리고 RLUSD의 좀 특이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대부분의 뭐 미국 국채 네. 이런 걸 보유하고 있고, 일부 뭐 비트코인도 보유를 하고 있죠. 금이나 RLUSD 같은 경우도 이제 리플을 그런 담보물로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 또 ISO 2002라고 이런 국제 결제 시스템인데, 브릭스는 이제 브릭스페이라는 것을 좀 내세우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ISO 2002라는 이제 국제 결제 시스템을 좀 계속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리플과 연동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리플의 CTO 같은 경우도 우리는 ISO 2002와 관련은 없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그 ISO 2002에 부합하는 스탠다드를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리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좀 많은 것이 리플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그런 호재라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이 국가 간 네. 뭔가 이 결제 통화 시스템에서 이 리플 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뭐 네. 간접적으로 네. 뭔가 이제 사용이 된다. 네. 뭐 리플의 그런 뭐 기술을 좀 따랐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될 수도 있겠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수도 있겠고, 리플, 뭐 RLUSD가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담보물로 리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네. 그게 그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논리 구조가 성립이 되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사실 그게 좀 어렵기는 하죠. 네네. 이제 그래서 과거에 어찌 보면은 이게 뭐
뭐 너무 큰 비교이긴 하긴 하지만 사실 그 테라 같은 경우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T가 있었죠. 맞아요. UST는 이제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했었고 그때 뭐 그냥 담보물은 아니고 알고리즘 기반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지금의 USDT,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리플의 RLUSD가 뭐 크립토를 가지고 담보물을 가진다라고 주장은 안 했지만은 이제 크립토를 담보물로 가진 코인들 그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습니다. 뭐 다이 뭐 이런 코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리플은 이제 그런 구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고 이제 그런 만약에 크립토에 대한 그 변동성이 사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도 뭐 달러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뭐 금 아니면 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더 담을 수도 있고 그 리플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리스크는 좀 잘 감안해서 뭐 투자를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제치는 대장주까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미 솔라나는 추월을 했거든요. 그만 해도 대단한데 이더리움 추월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리플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두째 대장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뭐 브릭스 국가들이 이 리플을 활용해서 뭐 자기네들 간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결제 통화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확신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리플의 상승세를 좀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리플을 활용해서 쓰면 이 개발이 쉬워. 그래서 리플을 쓰려는 나라들도 많이 나타날 거고 이 연계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플 가격은 이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플은 지금 이제 B2B 결제에 이제 주로 쓰이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승인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민간 분야의 송금에 또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이런 결제 시스템이나 송금 시스템에 쓰이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도 가격 상승에 크게 일조를 할 거고 지금 리플이 과거의 고점이 3달러였어요.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1달러도 돌파하고 12월 초에 2달러 돌파하고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그럼 전고점을 넘었을 것이냐 지금 한 2.6달러 정도 하는데 3달러 돌파를 할 것이냐라고 보는데 저는 돌파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크립토 뉴스의 분석가들은 그들도 연말까지 4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좀 더 파격적인 그 분석을 내놨는데 그런데 그들이 전망을 들여다보면 내년에는 그 전망세가 그렇게 가파르지 못하고 내년도 최고가는 한 5불 94센트 정도로 보고 대신에 후년도에 가서 12.77달러까지 도달한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2026년도에 최고가를 향해 가는데 사실 리플의 최고가가 10달러를 이렇게 넘었으면 지금의 이더리움 시총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더리움이 2년까지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더리움하고 나중에 이제 경쟁 상태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리플 때문에 이 알트코인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리플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게 사실 디파이예요. 디파이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또 부각되지 않았나요? 네, 부각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사태들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우리 루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테라 루나 사건도 있었고 다시 확 투자들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기세인데 또 하나의 재미있는 뉴스는 트럼프 아들들이 바로 디파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들이요? 그 아들 둘이. 그래서 디파이가 이제 힘을 받는 것도 있지만 디파이 자체가 결국 가상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탈중앙 금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디파이가 바로 탈중앙 금융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 금융보다 확실히 경쟁력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은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마진을 이 사용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고 염초만 하더라도 주목받을 알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RWA, 민코인, 데핀
이런 것들이 거론돼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디파이는 좀 약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디파이가 민코인과 같이 선두주자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코인들을 좀 다 같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테마별 코인은 이게 순환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한번 한 1, 2주 팍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또 다른 놈이 치고 올라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되는 어떤 유행이라기보다는 순환매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를 다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리또속이 왜 리또속이 됐는지 생각해 보면은 규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규제. SEC의 규제, 그리고 SEC의 소송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오늘 이제 어제죠. 촬영 시점 전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라고 리플랩스 CEO가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나온 사진을 갖다가 이 트위터에 X에 올리면서 이 커뮤니티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상징적이네요. 네, 상징적입니다. XRP가 그러면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얘기가 정말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훌륭했다는 걸까? 의미심장하네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2025년 스트롱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이제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왼편에 또 한 명이 서 있는데, 스튜어트 알데로티라고 해서 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양쪽에 서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엄지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규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차츰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시점 기준으로는 약간 지나 있을 수도 있는데 1월 15일에 SEC의 최종 항소 여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항소장을 제출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은 항소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게리 건설러가 마지막까지도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판까지 결국은 경질돼서 결국 본인이 사임을 했지만 사실상 경질인데 본인이 마지막까지도 이상한 체면치레를 하면서 본인이 뭔가 행동이 정당했다라는 것들을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혼자 북치고 당구를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게리 겐슬러가 임명한 이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 SEC에서 이 리플과의 어떤 소송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제 폴 애킨스가 이제 등판을 하고 정식적으로 임명이 됐을 때는 이 흐름들이 완화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금 XRP는 ETF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폴 애킨스가 된 만큼 이 ETF 이 발행 자체가 그러니까 출시를 갖다가 허용해 줄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악재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올해 전반을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또석의 오명을 벗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XRP 이 리플이 가장 또 중요하게 밀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죠. 리플 스테이블 코인. 네. RLUSD를 지금 출시를 했는데 요게 XRP 레저 이 메인넷에서 계속해서 트랜잭션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XRP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테더가 이 미카에서 미카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 상장 폐지를 하면서 뭔가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제시가 되는데 그 틈을 RLUSD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건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결과들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어떤 정황들, 즉 내러티브적인 정황들과 그리고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적어도 리또석이라는 오명은 충분히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리플 $10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그림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10는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끝나는 구간까지 $10라고 했을 때는 되게 비현실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알프렉탈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전제를 했냐면은 2021년은 이 XRP가 규제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다른 코인들이 날아갈 때 혼자서 거의 뭐 지지부진하고 2017년, 18년보다도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규제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 우리 이 흐름은 2017년과 더 비슷할 거다라는 전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때는 규제가 없었고 있었고 이번에도 없을 수 있다. 네. 요 전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가지고 2017년, 18년과 같은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이번에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1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 나온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역시나 내러티브적 코인이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환희에 차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또 좋은 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어떤 특정 코인에 뭐 XRP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코인에 완전히 몰빵하는 투자보다는 좀 적절하게 분산을 하는 것이 암호화폐는 이 특성상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리플 기반의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인데 사실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담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안정적이어야 될 텐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안정적인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RLUSD도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네. 좀 뭔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유동성 어떤 매개체 같은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지금 리플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 흐름들이 이 RLUSD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을 때 XRP가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값들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리플랩스에서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이 XRP의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지금 최근 작년 2024년 연말 들어가지고 되게 퍼포먼스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리토속 항상 찾아왔던 게 이제 거의 지금 투자들이 3,500원, 지금 4,000원까지 거의 들락말락 했었는데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7년 이상 걸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서 네. 리플을 좀 약간 좀 놀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리플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그 커뮤니티가 단단하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커뮤니티가 워낙 단단하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지지 세력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통량 측면에서 좀 묶어둘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리플이 그리고 호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지만은 다음으로 이제 기대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SEC의 수장이 들어오면은 이제 알트코인 ETF가 좀 기대가 더 되고 확률적으로 좀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XRP, 리플 ETF고 그 다음에 솔라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리플이 이제 이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있고 동시에 RLUSD 12월 달을 좀 뜨겁게 달구었던 것 중 하나가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리플이라는 리플랩스가 그 포션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온다면은 그거의 반사이익으로 XRP 리플의 가격도 좀 충분히 좋은 흐름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네. 1월에 리플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네.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리플에 대해서 큰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리플이 이제 SEC와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이제 네네. 사실은 작년 7월, 8월에 이제 토레스 판사가 이제 합의를 해라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SEC는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제 반박을 하겠다라고 이제 항소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5일까지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게시 유학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1월 15일에 제출한 항소 초기 제출 서면이 좀 어떤 내용인지 이것들이 이제 지금 리플에 좀 부정적인, 가상자산에 좀 부정적인 게리 갠슬러가 1월 20일에 사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 게리 갠슬러의 입맛에 맞추어서 조금은 좀 강경하게 항소 내용을 낼 것인지, 네. 혹은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이제 폴 애킨스가 이제 SEC 수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영해서 조금은 좀 완화된 이제 항소 제출서를 낼 것인지, 그에 따라 가지고 조금의 이 리플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약간 변동성도 좀 커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 이제 좀 급락이 왔다. 뭐 이랬을 때는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 리플에 대한 호재는 무엇인지 2025년 리플 10달러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또 결국에는 의견이기는 하지만은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리플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리플의 이제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2025년에 평균적으로 한 5달러에서 7달러, 많게는 한 11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500원이니까 한 3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달러도 안 되죠. 한 2.5달러 정도 되겠죠. 2.5달러 정도인데 한 적어도 2배, 많으면 4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견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뭐 XRP의 ETF, ETF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편리성 그리고 안정성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ETF가 좀 기대가 되고, RLUSD, 그리고 RLUSD의 좀 특이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대부분의 뭐 미국 국채 네. 이런 걸 보유하고 있고, 일부 뭐 비트코인도 보유를 하고 있죠. 금이나 RLUSD 같은 경우도 이제 리플을 그런 담보물로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 또 ISO 2002라고 이런 국제 결제 시스템인데, 브릭스는 이제 브릭스페이라는 것을 좀 내세우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ISO 2002라는 이제 국제 결제 시스템을 좀 계속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리플과 연동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리플의 CTO 같은 경우도 우리는 ISO 2002와 관련은 없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그 ISO 2002에 부합하는 스탠다드를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리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좀 많은 것이 리플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그런 호재라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이 국가 간 네. 뭔가 이 결제 통화 시스템에서 이 리플 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뭐 네. 간접적으로 네. 뭔가 이제 사용이 된다. 네. 뭐 리플의 그런 뭐 기술을 좀 따랐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될 수도 있겠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수도 있겠고, 리플, 뭐 RLUSD가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담보물로 리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네. 그게 그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논리 구조가 성립이 되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사실 그게 좀 어렵기는 하죠. 네네. 이제 그래서 과거에 어찌 보면은 이게 이게 너무 큰 비교이긴 하긴 하지만, 네. 사실 그 테라 같은 경우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T가 있었죠. 맞아요. UST는 이제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했었고, 그때 뭐 그냥 담보물은 아니고 알고리즘 기반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지금의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리플의 RLUSD가 뭐 크립토를 가지고 담보물을 가진다라고 주장은 안 했지만은, 이제 크립토를 담보물로 가진 코인들, 그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습니다. 뭐 다이 뭐 이런 코인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구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리플은 이제 그런 구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고, 이제 그런 만약에 크립토에 대한 그 변동성이 사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도 뭐 달러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뭐 금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더 담을 수도 있고, 그 리플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리스크는 좀 잘 네. 감안해서 네. 뭐 투자를 하시든지 그렇게 네.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제치는 대장주까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미 솔라나는 추월을 했거든요. 그만해도 대단한데 이더리움 추월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리플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두째 대장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뭐 브릭스 국가들이 이 리플을 활용해서 뭐 자기네들 간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결제 통화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확실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리플의 상승세를
좀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 나라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리플을 활용해서 쓰면 이 개발이 쉬워. 그래서 리플을 쓰려는 나라들도 많이 나타날 거고 이 연계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플 가격은 이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플은 지금 이제 B2B 결제에 이제 주로 쓰이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승인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민간 분야의 송금에 또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이런 결제 시스템이나 송금 시스템에 쓰이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도 가격 상승에 크게 일조를 할 거고 지금 리플이 과거의 고점이 $3였어요. 네.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1도 돌파하고 12월 초에 $2 돌파하고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그럼 전고점을 넘었을 것이냐 지금 한 $2.6 정도 하는데 $3 돌파를 할 것이냐라고 보는데 저는 돌파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크립토 뉴스의 분석가들은 그들도 연말까지 $4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좀 더 파격적인 그 분석을 내놨는데 네네. 그런데 그들이 전망을 들여다보면 내년에는 그 전망세가 그렇게 가파르지 못하고 내년도 최고가는 한 5불 94센트 정도로 보고 대신에 후년도에 가서 12.77달러까지 도달한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2026년도에 최고가를 향해 가는데 사실 리플의 최고가가 $10를 이렇게 넘었으면 지금의 이더리움 시총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더리움이 2년까지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더리움하고 나중에 이제 경쟁 상태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리플 때문에 이 알트코인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리플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게 사실 디파이예요. 디파이. 디파이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또 부각되지 않았나요? 네, 부각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사태들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우리 루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테라 루나 사건도 있었고 다시 확 투자들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기세인데 또 하나의 재미있는 뉴스는 트럼프 아들들이 바로 디파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들이요? 예, 그 아들 둘이. 네. 그래서 디파이가 이제 힘을 받는 것도 있지만 디파이 자체가 결국 가상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탈중앙 금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디파이가 바로 탈중앙 금융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 금융보다 확실히 경쟁력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은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마진을 이 사용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고 염초만 하더라도 주목받을 알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RWA, 민코인, 데핀 이런 것들이 거론돼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디파이는 좀 약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디파이가 민코인과 같이 선두주자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코인들을 좀 다 같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테마별 코인은 이게 순환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한번 한 1, 2주 팍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치고 올라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되는 어떤 유행이라기보다는 순환매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를 다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